안녕하세요. 효 원장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와인은 늘 여유와 성공, 그리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와인 한 잔은 심장 건강에 좋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되었고, 한두 잔의 술은 건강에 좋다는 상식이 통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레포트는 이 낭만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란셋 학술지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알코올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하한선이란 없다. No safe level. 도대체 우리가 믿어온 그 수많은 상식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프렌치 패러독스의 실체입니다. 1990년대 전 세계를 흔든 프렌치 패러독스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인은 지방을 많이 먹어도 와인 덕분에 심장병이 적다는 마법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와인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는 이런 인식의 출발점은 1992년 의학학술지 랜셋에 발표된 이른바 프렌치 패러독스 연구 논문에서입니다. 프랑스 남부 사람들이 육류 등 포화지방을 많이 먹음에도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해당 지역에 많이 소비되는 레드와인의 적당한 섭취 때문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랑스인의 심장을 지켜준 건 와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있었다는 건데요. 와인을 매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고 의료 서비스에 더 잘 접근이 되고, 무엇보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 같은 것을 듬뿍 먹는 또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와인이 심장을 지켜준 게 아니라 심장 관리를 잘하는 건강한 분들이 와인도 함께 즐기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와인이 심장병을 막아준다는 배경 가설이 사실은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커다란 그림 속에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보다 조금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제이커브 그래프입니다. J자형 커브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적게 마시는 사람보다 질병 위험이나 사망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선행 연구를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단히 오해가 많고 과장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켈 등의 최신 연구는 이 그래프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지적을 해주는데요. 바로 전문 용어로 sick quitter bias, 편향성을 말하는데요. 해당 연구에선 설계 시 술을 안 마시는 그룹의 건강 문제로 술을 중단한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른바 이 편향성 문제가 간과가 된 것입니다. 즉, 기존 연구들은 비음주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그룹에 원래부터 안 마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술 때문에 이미 건강이 상했거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은 분들까지 한데 묶어 담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아픈 금주자들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다시 분석을 해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프는 첫 잔부터 마시면 사망 위험도가 음주량에 비례해서 즉각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적당히 마시는 게 안 마시는 것보다 낫다는 그 매혹적인 이론의 근거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트원 유전자와 레스베라트롤 이야기인데요. 레드와인의 성분에 레스베라트롤이 장수 유전자인 서트원을 깨운다는 이론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서트원은 세포를 복구하는 아주 중요한 유전자가 맞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와인 한두 잔을 마셔서 얻는 레스베라트롤의 양은 우리 몸속의 장수 스위치를 켜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수백 리터의 와인을 마셔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들이켜대는 알코올이 우리 유전자를 파괴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레스베라트롤의 이득을 챙기려다 알코올의 독성을 먼저 뒤집어 쓰는 셈입니다. 다음은 술로 인한 뇌의 위축과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이처의 대규모 연구는 하루 한 잔 정도 소량 음주조차 우리 뇌의 핵심인 회백질과 백질의 부피를 직접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WHO는 알코올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고, 특히 여성의 유방암과 식도암은 아주 적은 양에서도 위험도가 바로 상승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뇌 혈류를 돕는다는 옛 가설보다 세포에 직접적인 상처를 준다는 데이터가 현재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얻고 있어서 뇌 건강과 암에 대해서 알코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프랑스에서는 임산부가 와인을 마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관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1980년대 프랑스 설문조사에서는 임산부의 상당수가 하루 한두 잔의 와인은 무해하다고 믿었다는 결과가 뉴스 기사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당시의 문화적인 분위기였을 뿐입니다. 1973년 란셋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정립한 이후에 의학은 단 한 번도 임신 중에 음주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최신 의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조언은 내 몸을 위해서는 한 잔이라도 덜 마시는 게 최선이라는 명확한 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그 설레는 오해를 이제 기분 좋게 내려놓으시고 진짜 건강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